네, 안녕하세요. 안녕주 연사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시죠? 1월이 벌써 반이나 지났어요. 오 마이. 네, 저 그래서 그동안 너무 신경 안 쓰다가 머리 염색했어요. 네, 저 이거 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물 쏟아가지고 이거 다 이상해졌어요. 네, 제가 얼마 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30대 한국 변호사인데 LLM이 더 좋냐, JD가 더 좋냐 물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LLM을 하고 30대 중반에 JD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어떤 게 더 나은지 제가 당시 한국 변호사였으니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디그리 학위 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 변호사라면 LLM, JD 중 뭘 하는 게 더 나을까입니다. 네, 별로 재밌는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몇 명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이 로드 마이크 여기다 놔서 이거 제가 원하는 소리가 들리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저희 어마어마한 카톡이 나올까봐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LM 1년이고 JD는 3년이에요. LLM은 외국에서 변호사나 로스쿨을 나왔거나 법대를 다니신 분들이 이제 가실 수 있는 과정이고요. JD는 대학교만 나오면 어느 과든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3년이고요. 한마디로 돈이 3배 든다는 셈이죠. 3배 든다는 시간도 3배 들고요. 한국 변호사면 LLM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특히 LLM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근무 환경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더 근무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대형 로펌에서 6년에서 8년 정도 일하면 약간 휴식 차원에서 LLM 연수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연차 된다고 바로바로 다 간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시험을 봐서 보내줍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전혀. 아무래도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 가시니까 학업을 너무 열심히 하게 솔직히 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좀 그 시간을 되게 재충전, 휴식의 개념으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전날까지 일하다가 짐도 제대로 못 싸고 불이 나게 해외 연수를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경무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연수를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뭔가 준비를 하고 나갔다고 할 수는 솔직히 없죠. 제가 해보니까 준비 없이 여러분이 LLM 가면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한국 대학원을 내일부터 당장 나간다. 그래도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근데 외국어고 본인이 잘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그것도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생활에 적응도 해야죠. 지리도 익혀야죠. 말 그대로 가서 인터넷부터 다 새로 설치해야 되는 와중에 정말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을 듣게 된다면 뭘 포기하시겠어요? 우선 인터넷은 설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도 하고 기본적인 거 차도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 많으니까 차도 사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해결하다 보면 매일매일 공부에만 집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업에 이제 흥미가 점점 떨어지고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LLM을 가실 거면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준비냐? 우선은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분야 선택, 그리고 그 분야와 관련된 영어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셔야죠. 말 그대로 수업이 들릴까요? 들리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책이라도 읽고 단어라도 알면 훨씬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느꼈던 건데, 외국 친구들, 외국 동기들은 뭐 공짜로 오고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 자기 돈이 들어서 오지. 너 공짜로 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다 우리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1년에 5, 6천만 원짜리 수업을 들으신다면 제가 NYU 다녔는데 전 제 돈 내고 다녔어요. 저도 이제 정부 부처에 일했어서 사실은 더 있으면 유학 기회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결혼하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제 돈 생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수업이 한 수업이 막 몇십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막 길에다 몇십만 원씩 뿌리면서 그렇게 공부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럼 그게 한 시간에 막 20만 원짜리 수업이냐? 제가 NYU에 있을 때 제가 어디 댓글에 달았는데 International Arbitration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펌에 전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 유명한 중재 arbitrator입니다.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봉사 차원에서 1년 출장 스케줄을 조절해 가며 NYU에 와서 수업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국제 중재 무슨 심포지엄이었는가 학회 같은 거 하는데 그때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수업 들었던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이라고, 갑자기 생각도 안 나요. CISG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그쪽 분야에서 이분도 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또 교수님이 계세요. 이태리 분이신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 봤더니 그분이 또 우리나라에 무슨 발표하러 오셨더라고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레벨의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강의를 하러 옵니다. 그런 건 이제 뭐 메트로폴리탄한 도시들, 뭐 뉴욕이든지 뭐 그런 데 있는 로스쿨 교수님들은 막 그런 대가이자 대전문가, 그리고 알아두면 정말 그 분야 하실 분이면 너무너무 플러스 알파 거의 사인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수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그런 분야 하고 싶다, 그런 분야와 네트워킹 하고 싶다 하시면 길을 쓰고 가셔야죠. 근데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고 나중에 지나고 알았죠. 그렇지만 그 분야에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미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 수업 듣고 그 사람 수업에서 발표해서 눈에 띄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제 생각엔 지나고 나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LLM 가시는 분들은 그 마인드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NYU에 있었던 게 2010년부터 2011년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요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네트워킹 기회와 정말 많은 기회, 네, 한국에서는 잡을 수 없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난 유학생이야, 난 영어 못해, 나 미국에 살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할 것도 없어요.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일할 거지만 미국이나 뭐 다른 싱가포르이든지 어디랑 네트워킹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가시길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그때 수업 들을 때 같이 있었던 다른 학교 친구들, 다들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랑 네트워킹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랑 네트워킹 하면 굉장히 좋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무슨 벨기에 변호사 알아둬서 뭐해?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이 일할 일이 있겠어? 우리 펌이랑 거기랑?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 사람도 특별히 알아둘 필요 없으세요. 일본이랑 할 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더 많은, 좀 더 넓게 보시고 싶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써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제 생각엔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회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LM 추천드려요. 대신 소극적이거나 가서 대강 어떻게 되겠지, 이래서는 그냥 돈 낭비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LLM 할 때 되게 아쉬웠던 게, 첫째가 42살에서 3살? 그리고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막 왔다 갔다 학교 등하교만, 그때 제가 시티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4시간 집에 와서 애랑도 놀아줘야 되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그 자원들을 다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물론 이제 LLM 가시면 노는 것도 되게 좋아요. 되게 잘 놀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왔을 때 보니까. 뭐 문화도 체험하고 놀고 친구도 사귀고 다 좋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엑기스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미리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최대한,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예습 안 하고 가면 뭐 별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교수님들은 수업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십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분야를 전혀 모른다, 한 3시간 책 읽고 가면 그분들은 이미 책을 읽은 걸 기준으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3시간 처음 그 주제를 접해서 3시간 읽은 걸로는 그걸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나는 정말 그 피상적인 것만 듣고 마는, 제가 그 생각을 언제 했냐면, 그 수업은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트 수업이었거든요. 제가 제 이름 거창한 건 다 좋아해서 정말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 여기 학비가 얼만데 내가 평생 못 들어볼 수업 위주로 다 들어야겠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트도 들었는데, 그분 또한 굉장히 저명한 젊으신데 또 그 분야에 완전 핫한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문제는 책도 이만했거니와 이 책과 상관없이 이분은 그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트, 국제인권법의 기조를 우리가 다 아는, 그게 이미 몸에 배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였는데, 저는 기본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민법의 기본에 깔려 있는 건 알고 들어가야 그 위에 이제 다른 복잡한 개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기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딴소리 한다 그래야 되나요? 저는 몰랐죠. 그게 딴소리라는 것도. 왜냐면 말하고 나니까 저 왜 이런 좀 창피한 얘기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LLM 때 느꼈던 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잘 알았으면, 내가 이게 어떤 식의 수업이고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고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오는, 또 교수님들은 어떤 분인지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학비와 이 시간과 이 노력을 좀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의 변호사시고 LLM을 가고 싶다 하시면 LLM 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시길 저는 강조드립니다. 저의 이제까지 경험을 들으시면 아시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다 와서도 야, 역시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해. 가서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더라. 별 도움 안 되더라. 제 생각엔 보는 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막 정말 excellent student일 순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정말 더 준비하고 더 이거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 실상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정말 얼마나 준비되고 이 1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는지 알았더라면 나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준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LLM을 꼭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 제가 그래서 원래 이거 할 생각도 없었는데 또 갑자기 이런 질문 받다 보니까 뭔가 LLM 가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 준비물을 만들고 싶다. 지금 하는 것도 많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하고 나니까 LLM 말했는데 JD 말할 새가 없었네요. JD는 다음에 말하죠 뭐. 변호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고 나 새로운 거 하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새로운 경험하고 싶다, 변화를 꾀하고 싶다,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LM 추천드리고요. 준비하고 가시면 그만큼 빡세고 그만큼 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반도 못 알아듣고 그런 상황이면은 솔직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일 많이 얻어내려면 영어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우선 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영어가 부족해도 다 들려요. 정말 신기하게 들려요.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내용을 아는 내용을 들으면. 그렇지만 모르는 내용을 외국어로 들으면 정말 큰일 나죠. 정말 모르죠. 제가 영어를 좀 한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핵물리학 강의를 하면 제가 뭐 한 장이나 받아 적을 수 있을까요? 무슨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 저는 전혀 모를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대중적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을 보고 말해서 얘를 이렇게 들고 했었어야 되나? 그럼 너무 밉잖아요, 화면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